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유다현입니다. 본격적인 겨울에 들어서면서 각종 피부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루성 피부염 또한 그중 하나인데요. 요즘같이 춥고 또 건조한 계절이면 증상이 더욱 악화된다고 합니다. 오늘 뉴스 속 날씨에서는 겨울이면 더욱 심해지는 이 지루성 피부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디오네 클리닉 김고은 원장 나와 계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지루성 피부염이라는 게 무엇이고 또 왜 겨울철에 유독 이렇게 심해지는 건지 알려주세요. 네, 지루성 피부염은 장기간 지속되는 습진의 일종으로 주로 피지 세매 활동이 증가돼서 피지 분비가 왕성한 두피와 얼굴, 그중에서도 눈썹, 코, 입술, 그리고 귀, 겨드랑이, 가슴, 서해부 등에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입니다. 지루성 피부염 환자의 절반가량이 계절적 요인을 호소하는데요. 온도와 습도가 낮고 각종 난방기구의 사용 등으로 건조한 겨울철에 악화되는 경우가 흔하며 땀을 많이 흘리거나 과다한 알코올 섭취 등도 지루성 피부염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이 지루성 피부염이 보통 얼굴 같은 피지 분비선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지루성 피부염은 생후 3개월 이내 그리고 40 내지 70세 사이에 발생 빈도가 높은데요. 유아에서는 성별 간의 차이가 없지만 성인에서는 남성에서 더 흔하며 지성 피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피부 증상은 홍반 위에 건성 혹은 기름기가 있는 노란 비늘이 덮여 있는 것이 특징이고 가려움증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호전과 악화를 되풀이하면서 전신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나 한 부위에 국한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두피에는 쌀겨 모양의 표피 탈락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비듬이라고 합니다. 얼굴의 지루성 피부염은 뺨이나 코, 이마에 구진성 발진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쉽게 벗겨지는 비늘과 홍반이 눈썹에서 발견되고 비늘 밑의 피부는 붉은색을 띱니다. 눈꺼풀도 황적색을 띠면서 미세한 비늘로 덮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부 병변의 모양이 여드름과 유사해서 흔히들 여드름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드름과 달리 지루성 피부염은 짰을 때 피지 분비가 거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보통 피부 질환의 경우 대수롭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가 더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것 또한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지루성 피부염 방치할 경우 어떤 상황까지 가게 되나요? 많은 분들이 지루성 피부염을 단순히 기름기가 많은 지성 피부로 오해하고 치료와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특히 지루성 피부염이 악화될수록 각질 및 홍조, 가려움증이 심해져서 환자들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 치료 시기를 놓친다면 증상을 치료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려서 증상에 대해 잘 알고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지루성 피부염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두피에 지루성 피부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머리카락에 기름져 보이고 옷에 비듬이 떨어져 보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가질 수 있고 또 오랫동안 방치할 경우에는 탈모가 발생할 수 있어서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 피부의 경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영향을 크게 끼치는데요. 지금 이 지루성 피부염도 특별히 영향을 미치는 게 있나요? 네, 지루성 피부염의 원인은 정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부에 기생하는 곰팡이의 과다 증식,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 표피 증식의 이상, 과다한 피지 등이 관련되어 있고 체질적 요인과 심한 스트레스, 호르몬 이상, 기름진 음식 섭취, 외부 자극 등이 작용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20대부터 발병하기 시작해서 40대까지 지속될 수 있는 만성 피부 질환으로 특히 몸 컨디션이 피로하게 되면 더욱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야근이나 과음한 다음 날 심해진 증상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유전적인 요인이 많아서 완치는 할 수가 없고요. 증상이 심할 때마다 치료를 통해 증상을 호전시키고 평소 꾸준한 관리로 재발을 예방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건조한 계절이나 여름같이 땀 분비가 많을 때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습도와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좋고 더불어 지루성 두피염의 경우에는 펌이라던가 염색은 이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루성 피부염이 원인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치료 또한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치료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지루성 피부염은 호전과 악화를 되풀이하면서 세월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병입니다. 하지만 병을 앓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심리적으로 보기가 싫은 증상들이 환자들을 힘들게 하는 피부염입니다. 치료는 부신피지 호르몬제 성분의 연고를 바르고 심하게 긁어서 2차 세균 감염이 발생했다면 항생제를 사용합니다. 증상이 심해서 몸에 넓게 지루성 피부염이 펴진 경우에는 먹는 약을 병행해서 치료하게 됩니다. 부신피지 호르몬제나 항생제 등은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아서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증상이 호전된 후에도 꾸준히 지루성 피부염 예방 전용 샴푸를 사용하면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을 오래 방치하면 두피가 손상돼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거나 탈모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두피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두피관리 치료와 메조테라피 등의 시술을 병행하게 되면 두피에 영양을 공급해줘서 모근을 굵어지게 하고 탈모가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메조테라피는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영양물질을 직접 모근에 공급해서 모발의 생성을 촉진하고 퇴행을 늦추는 것으로 탈모 부위를 위주로 진피에 발모 영양제를 주입하는 치료법입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신체가 피로하면 더욱 심해지기 때문에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과음을 삼가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예방이 최선의 방법일 것 같은데요. 지루성 피부염 예방하기 위한 생활 수칙들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지루성 피부염은 날씨가 건조해져서 습도가 낮아지면 증상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내 온도를 22도 내지 24도, 습도를 50 내지 60% 정도로 유지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두피 청결을 위해서 매일 머리를 감는 것이 좋고 땀을 많이 흘리는 작업이나 운동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땀 자체가 두피를 자극해서 피부 세포를 빨리 벗겨지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빨리 샤워해서 씻어내도록 합니다. 기름진 음식도 지루성 피부염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대신 지방질이 적은 식품과 섬유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과 야채를 충분히 섭취하도록 하고 커피나 콜라, 코코아 등 카페인이 많은 음료를 피하고 음주도 양을 줄이거나 되도록 삼가하는 것이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을 앓고 있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조금만 증상이 호전되면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재발이 잦은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발병 원인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니까 증상이 의심되신다면 꾸준한 치료를 받길 권장해 드립니다. 날씨 변덕이 큰 겨울, 각종 피부 질환 발생률이 높은 만큼 평소 피부 관리에도 신경 쓰셔서 건강한 피부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